토요일 오후 인사동 거리는 훌쩍 시간을 뛰어넘어 방문객들을 과거 속으로 초대한다. 풍류를 즐길 줄 알았던 우리 조상들의 멋스러움이 되살아나 눈길을 잡아 끈다. It's really colorful. It's really interesting to see the traditional Korean things. 인사동이 계속 지금 이 모습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이것도 일종의 이제 시계. 요거는 새 것만을 쫓는 세상에서 옛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서울에 남은 마지막 전통의 거리 인사동. 그러나 이것도 변화의 바람을 피할 순 없다. 2004년 7월 인사동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쫓기듯이 분주한 도시. 그러나 정작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인사동은 한껏 여유롭기만 하다. 오늘도 박일성 씨는 아코디언을 메고 앉아 방문객들의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금 부르신 노래 제목이 뭐예요? 인사동 탱고. 탱고를 즉흥적이에요, 즉흥적. 지금 자작하신 거예요? 아, 자작하는 거. 즉곡에서 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노래는 시와 같은 건데 시라는 것은 아름다움의 조각이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거예요. 인사동이 내뿜는 아름다움에 취해 절로 노래가 나온다는 박일송 씨. 노래꾼의 흥에 뒤질세 한편에는 붓을 들고 나선 이도 있다. 기생의 치맛자락을 화폭으로 삼았던 조선 화가의 후예답게 옷자락 여기저기로 화폭 삼아 그림을 그리는 국민대 윤호섭 교수. 너 내가 그림 여러 개 그려줬잖아. 그럼 너도 나한테 뭘 해줘야지. 해드릴 게 없어요. 음식 쓰레기 남기지 마.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재미로 그리는 거야. 다른 의미가 뭐 환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자. 굳이 인사동에서 하시는 이유가 여기는 뭐 그래도 문화적인 걸 뭐 이렇게 좀 수용하려고 오는 장소 아니야. 물건 사러 오는 데가 아니잖아. 또 외국 사람도 많이 오고 애들도 많고. 화가는 붓 하나로 사람들의 관심을 황새 살리게 끌어들인다. 멸종되고 없어요. 7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흔했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증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고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만 남아 있어서 씨를 거기서 갖고 와가지고 지금 다시 자연에다 보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뭐 도움 보조 같은 예, 조금 됩니다. 예, 그러나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서 국민들을 우선 설득해야 됩니다. 소리만 요란한 채 따분하기 십상인 캠페인. 그러나 인사동 거리에선 캠페인조차 운치가 있다. 이런 인사동만의 독특한 향기는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낡은 한제의 정겨운 내음에 묻혀서는 심충식 씨는 40년 이상 고소적을 모아왔다.
1605년에 목 찍은 책인데 선무 원종 공신 녹권이에요. 아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오래돼서 상태가 나빠가지고 새로 이제 책을 대접한 겁니다. 이 책은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사람들을 이렇게 준 녹권이에요. 이 수백 명 이제 이름 쭉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여기 어디 보면은 풍원부원군 유성명 있지 않습니까? 이름 있고. 이런 걸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오래된 이 책장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세계에서 우리 한지처럼 그렇게 좋은 곳이 없어요. 초조 장경 같은 거 고려 때 찍은 거 보면 한 1000년 됐거든요. 그래도 요새 종이처럼 빳빳하고 말이죠. 그 보존 상태가 좋아요. 근데 서양에 가서 보면은 한 200년만 돼도 책이 마모가 돼가지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바스러가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종이 보존은 특별한 것이 없고요. 습도만 잘 유지하면은 잘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습으면은 물을 뱉고 건으면은 빨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자체의 그 습도가 잘 유지돼요. 활자인데 좋죠. 글씨가 좋고 정겨우고. 15세기 중반에 찍어낸 금속 활자본은 500년이 넘었는데도 깨끗하다. 이런 걸 우리가 한 100만 원 정도 받아요. 개미자는 아까 1403년에 찍은 개미자 같은 것은 한 책에 몇 억이 갑니다. 그래요? 그런데 되게 책 한 권에 몇 억 하면 비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뭐 단원 그림이니 겸재 그림이니 말이지 그런 것도 다 몇 억씩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도자기는 뭐 몇백억짜리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 보면은 책은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돈을 벌 욕심보다는 책이 지닌 정신의 깊이에 빠져 그가 모은 책은 고려 말부터 1950년대까지 합해 모두 만여 권에 이른다. 문화유산은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골동품 도자기도 있고 그림도 있고 글씨도 있고 그러지만은 문화유산의 핵은 역시 고서 아닙니까? 모든 것이 책 속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 고서를 좋아하는 계층이 많아야 되는데 하문이라는 그 벽에 걸려가지고 그 좋아하면서도 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귀중한 책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나날이 줄어 걱정이다. (30년) 이상 인사동을 지키고 있는 또 다른 터줏대감인 최윤봉 씨. 그는 독특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온갖 화폐를 모으고 있다. 유통이 중단된 지 100여 년이 넘은 돈도 그의 가게에서는 쉽게 볼 수 있다. 이거가 우리나라 이화장이라는 거예요. 이화장 일원. 여기 값이 나와 있다는 3,800.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한번 여기다 찍은 적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한 돈 1,000밖에 안 가. 돈 1,000밖에요? 1893년 조선 왕실이 77개만 발행한 희귀본이다. 이게 요거 하나에 얼마나 간다고 보고 있어. 요거 몇 년도인가 봐봐요. 70년도 거네요? 70년도 적동이라고 그래. 얼마쯤 가면 좋겠어. 10원 아니에요? 10원이지. 근데 지금 그런 것을 살려고 그러면 얼마쯤 주고 사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여쭤보니까 글쎄요 한 1,000원 정도 하나요? 30만 원이라도 내가 누 돈을 받을지 몰라. 30만 원. 요거 하나에 30만 원. 그러면 거짓말 같은 얘기지. 근데 이게 왜 어떻게 30만 원 이상이 날까요? 사람 손으로 안 만진 거. 때가 안 묻은 거. 녹이 안 난 거. 그냥 그대로 발행된 그대로 나온 대로. 옛날 돈이라고 무조건 비싼 것은 아니다. 그 돈이 얼마나 희소성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게 보존되었는가 하는 것이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다. 예전에 비하면 좀 어때요?
예전에 비하면 아주 경기가 없지 뭐. 요새는 아주 없어. 이런 상평통보 뭐 일명엽전이라고 하는 것도 외정 때 다 그냥 저 안성유기 같은 거 만드는 거 포탄 만든다고 뭐 공출 걷어가고 그래서 남은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야. 그래서 값이 많아. 그럼 그렇지 않으면 뭐 그때 뭐 그냥 추러기도 치러다가 그냥 저 포탄 만드는 데 갖다 쏟아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게 없는 거야 다. 뭐 숟가락까지 걷어갔으니까 그때. 젊은 사람들은 몰라. 외정 때 그 배고프고 서름을 몰라. 녹보다 진한 아픔이 배어있는 조선 화폐다. 늦은 오후 박장순 씨는 또다시 인사동 거리로 나섰다. 방문객들이 버리고 간 폐캔을 줍는 일은 그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는 일이다. 예, 그냥 버려지는 게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면은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양 수거할 때 찌그러진 것도 같이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이제 같이 모으는 겁니다. 시민의식이 갈수록 떨어지는지 인사동에도 나날이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 공예품 가게를 하며 20년 동안 인사동을 지켜온 그에게는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다. 그의 고민은 9년 전 남다른 발상으로 이어졌다. 남들이 먹고 버린 캔을 손으로 만져야 하는 지저분하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이거죠. 이걸 잘라서 다 망치를 펴가지고 다 잘라서 쓰죠.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건 비행기 여기 요 사이 요 세우는 거 요거로 쓰죠. 예. 아 이게 아무래도 좀 단단해, 강하니까, 예, 단단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한두 개 세우는 게 아니고 여기 예. 합쳐지면 이게 뭐 해보려고 캔 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어봤어요. 예. 일단 그의 손에 들어온 폐캔은 그 어느 부분 하나 버려지는 법이 없다. 모두가 작품의 일부분으로 소중하게 재활용돼 아름답게 부활한다. 길거리의 천덕꾸러기였던 폐캔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동감에 가득 찬 모습으로 변신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봇이나 인형에 매달려 있던 박장순 씨. 그러나 요즘은 비행기 만들기에 한껏 빠져 있다. 답답하지 않으세요? 앉으셔가지고. 앉아서 만들면 맨 처음엔 재밌는데 네. 계속 만들다가는 좀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작품 막 이런 거 움직이는 거 만들 때는 뭐 여러 분 해가지고 움직이게 되니까 그때는 그냥 뭐 쾌감을 느끼고 좋죠. 근데 뭐 안 될 때는 또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는 또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게 있죠. 버려진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쾌감은 그만이 누리는 행복이다. 그래서 그는 특히나 움직이는 작품을 좋아한다. 그가 비행기에 빠져든 것도 그 때문인데 앞으로 그는 날 수 있는 비행기까지 만들어 보는 것이 꿈이다. 밤이 찾아오는 순간 또 다른 인사동의 모습을 드러낸다. 도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인사동 뒷골목의 밤은 늘 술꾼들로 붐빈다. 그러나 인사동의 술집에는 다른 이용가에서는 보기 힘든 방문객이 있다.
제멋에 겨운 술꾼들의 박자를 자유자재로 맞춰가며 흥을 돋궈주는 거리의 악사다. 참 옛날 그 머나먼 세월에 잊혀지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하루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우리 그 뭐라 할까 그 사라져가는 추억에 대한 그 향수에 그나마 참 조금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런 데에서 참 그 기쁨이라든가 추억이라든가 그걸 느끼며 살아간다는 보람이 너무 좋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은 참 우리한테 즐거움의 한 부분을 참 해주신다는 것이 고맙고. 할아버지가 인사동 거리로 나온 것은 IMF 직후. 이제 시작이야. 내가 기타는 이제 시작이야. 자신의 노래를 들어줄 관객이다 싶으면 어디서건 기타를 꺼내매는 것이 할아버지의 특징. 내가 57년에 이걸 뵀는데 가요와 팝송을 합해 모두 600여 곡이 머릿속에 저장돼 있어 분위기 따라 절로 나온단다. 고요한 그낮 밤이라고 지금 IMF 직후 장사로는 더 이상 생계가 힘들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젊은 시절의 낭만이 더 그리워 찾아온 이곳 인사동이다. 어때? 이거 인사문화다? 잘하시는 노래 같지는 않은데 개성은 있으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인사동이 좋으세요? 인사동이 좋으세요? 아 좋지. 어느 면이 좋냐면 여기는 화가, 시인, 작곡가, 또 소설가 집합한 데가 바로 여기야. 그럼 바로 여기야. 이 거리에 앉아 노래를 부를 때면 할아버지도 예술가가 부럽지 않다. 그러나 전통의 거리인 인사동이 예술의 거리로도 불리는 데는 무엇보다 미술가들의 역할이 크다. (70년대부터) 인사동에 자리 잡기 시작한 수십 개의 화랑들에선 한 달이면 평균 50여 개 이상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특히나 화랑가는 밤이 깊어갈수록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진다. 한 3주 동안 전시하면서 한 2작품 건진 것 같아요. 이런 에스키스, 새로운 에스키스를 쭉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한 상태 내에서 또 하나를 또 건지게 되고 또 다른 작업에 대한 과정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인사동은 창작욕을 자극하는 공간이다. 작가들은 인사동 화랑가에서 과감한 도전을 시도해보곤 한다. 성훈아 스톱. 그거 되도록이면 일자로 쓱 나가도록 해야 돼. 내일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이 전시실에는 그림이 한 점도 없다. 미스터리 드라마의 세트장을 연상시키는 설치가 있을 뿐이다. 예술 작품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로 우리나라 국립과학수양고사하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실마리 찾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요.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려운 공식을 남기고 죽은 박사의 비밀을 관람객들과 함께 풀어볼 참이다. 전원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전원들이 필요하고 뭐 서랍을 열었을 때 뭐 불이 켜진다던가 그런 메인 전원을 다 공급해주고 제어해주고. 관람객을 구경꾼이 아닌 작품의 참여자로 끌어들이는 것이 이번 전시의 핵심이다. 그러나 냉정한 관객의 마음을 훔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정만영 작가는 색다른 비디오 아트를 준비했다. 사람의 얼굴도 아주 옛날부터 있어 왔던
그런 미디어 아닌가. 뭐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 얼굴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렇지 않느냐 저렇지 않느냐 뭐 누구는 어떻더라. 가장 어떤 초기의 어떤 미디어, TV의 형태 그런 거죠. 그런데 그가 준비한 얼굴 영상은 단순히 보는 데 그치는 화면이 아니다. 2대 센서를 통해 관람객과 눈을 맞추는 표정이 있는 얼굴을 창조해내고자 한다. 지금 뭘 보시면서 이렇게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 저 눈동자가요. 이제 사람이 위치하는 곳을 이렇게 제대로 두 개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지 좀 테스트하려고요. 그걸 좀 맞춰보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양쪽 이게 카메라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위치에서 제가 최대한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맞춰보려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위해 컴퓨터라는 첨단 장비와 예술적 상상력을 총동원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관람객이 동영상 속의 인물과 교감을 이룰 때에야 완성된다. 다음날 오후 개관과 함께 관람객의 참여가 시작됐다. 준 힌트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힌트를 전혀 안 드릴 테니까 자막에서 나왔던 힌트대로. 지금부터는 3분 안에 이 방을 빠져나가셔야 돼요. TV 옆에 메모지. 그러면 TV 옆 메모지 한번 찾아가세요. TV.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음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정확하게 3분 안에 비밀을 풀어야 한다. 3분 안에 문제를 풀지 못하면 작품 역시 다 볼 수 이거예요? 없다. 안경을 끼고 안경을 끼고 색안경을 끼고 색안경. 노트북을 찾으시면 돼요. 노트북. 저기 있잖아. 이제 이 게임의 주된 흐름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 제자가 되는 거고 박사가 남겨준 굉장히 위대한 공식을 찾는 거예요. 자전거의 속도가 음속을 도파할 때 진리는 눈앞에 놓이게 된다. 자전거의 속도가 음속을 도입할 때 진리는 눈앞에 놓이게 된다. 340m/s. 이거는 음속이잖아. 예. 340m. 문제를 풀기 위해선 기꺼이 자전거 페달도 밟아야 한다. 보이지? 여기? 여기가 지문이 있는 건가? 책을 살짝 빼볼까요? 그리고 위를 보시면 이게 박사가 남긴 공식이에요. 얼굴 되게 이상해 보여. 무서워.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이게 가상의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막 이렇게 긴박감 같은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는 소리라든가 뭐 사운드라든가 이런 게 빨리 시간 안에 뭔가 문제를 풀고 여기를 나가야 된다라는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비디오 아트 전시관에서도 관람객들이 바쁘다. 뒤에서 좀 찾아보려고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재밌네. 눈동자 쫓아오고 뭐 물론 아직 뭐 이렇게 아주 빨리빨리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같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인식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신기하고 뭐 기존에 뭐 제가 생각 못했던 그런 건데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애쓴 보람이 있는 전시회였다. 다음날 오후 다시 인사동 거리에서 박일송 씨를 만났다. 그런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아코디언 대신 두 손가락을 허공 속에 올리고 있을 뿐이다.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을 즐기는 거죠. 고통을 즐기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수행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고 계속 계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이게 고통을 즐기면서 깨닫는 거죠. 고통의 바다를 건너갔을 때 맨 처음에는 아프고 아픔이 지나간 곳은 아픔이 살아가지고 진공묘유라 진공
허공 속에서 묘한 게 나오니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죠. 잠시 뒤 이번에 인사동의 문화마당이 소란스러워졌다. 택견 시범을 보이는 중이었다. 춤사위를 보듯 부드럽고 경쾌하지만 상대의 힘과 허점을 이용해 한순간에 적을 넘어뜨리는 고도의 전통 무예가 택견이다. 잘했어, 막았어. 일단은 종로는 택견의 본산지입니다. 택견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시합을 했던 곳이 종로였는데 특히 여기 인사동 이 문화마당 같은 경우는 옛날 조선극장 터거든요. 여기는 옛날에 저희 스승님이신 홍덕대 할아버지께서 김도한 씨하고 붙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승패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종로 일대로 해서 할아버지가 택견꾼들을 이끌고 휘어잡았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종로를 떠날 수 없고 또 인사동은 특히 그런 싸움터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장소가 너무 좋고요. 하게 됐습니다. 주먹질 한 방 없이 능청스럽게 상대를 이기는 아이들의 시범은 분위기를 한껏 띄운다. 그런데 소란스러운 것은 또 있었다. 한옥 건물을 부수고 대형 빌딩을 짓는 공사 현장이 여러 곳이다. 이대로 두면은 인사동이 사라집니다. 저 한옥 같은 거 사서 빌딩 지면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변하는 거는 용서하는데 매일같이 변하는 것이 용서가 안 돼요. 인사동 거리에서 30년째 호미술품 가게를 하는 신경주 씨는 요즘의 변화가 영 불안한 모양이다. 우리야 뭐 보존되든 안 되든 눈만 감으면 옛날 거 그대로 생각이 나는데 젊은 사람들이 과연 인사동이 뭐 때문에 인사해야하고 이름을 날렸느냐고 우리가 생존이 있으면 대답할 수 있는데 지금 젊은 애들 그 생존해요? 걔네들 못 봤거든요. 실제로 인사동을 떠난 토박이들도 한둘이 아니다. 38년 동안 인사동에서 표구점을 운영했던 이영균 씨. 그러나 끝내 인사동을 지키지 못한 채 1년 반 전 개동 쪽으로 옮겨 앉아야 했다. 또 우리 같이 이런 작업하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집세에 이기질 못해요. 예. 집세가 비싼가요, 인사동이? 똑같은 평수라고 해도 여기하고 인사동하고는 배 차이가 나니까 조금이라도 좀 싼 데 와서 편하게 작업하려고 하는 거죠. 이사를 했다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 사회가 뭔가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지 그게 안타깝다. 정책적으로나 이렇게 만들어서 일하는 이런 거를 아주 개폐시켜 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텐데 사실은 안 그러겠어요?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에 어디 가면 이런 거를 볼 수 있다. 이런 거가 다 관광 자원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기력이 닿을 때까지 하고 문 닫으면 그만이라고 위안을 삼으면서도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겁기만 하다. 치솟은 땅값이 불러온 개발붐으로 불안한 인사동 토박이는 또 있다. 서로 엉덩이를 비비고 앉아야 할 만큼 비좁지만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손님들로 붐비는 찻집.
그 이태원이라는 사람 나도 보고 싶은데. 아니 이태원이는 나하고 친해요. 아 그래요? 그럼 나 자주 만나. 손님들을 마치 일가 친척 대하듯 하는 안주인 목순옥 씨는 고 천상병 시인의 부인이다. 젊은 대학생부터 연세가 많은 분들까지 고루고루 오셔요. 그래서 대화도 이제 같이 나누시고 장소가 이제 이렇게 좁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식구들 같이 그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네 자담도 하고 네 어떨 때 뭐 시도 낭송을 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죠. 네. 그래가지고 산다는데 그때 가니까 찻집 귀촌에는 세련된 인테리어가 전혀 없다.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대신 천상병 시인이 남긴 시가 있고 그가 다정한 벗들과 나눈 수많은 얘기들이 전해지는 곳이다. 내가 천상명 선생님이 여기 앉아가지고 저기 앉았지 뭐 저기 앉아서 1,000원, 2,000원을 세금으로 뜯을 때 나는 거기서 그래도 5,000원, 2,000원을 내가 천상명 선생님 돈 뜯어다 쓰던 놈이야. 아니 김재섭이가 아마 좀 뜯어갖고 내가 좀 뜯어가고 아마 뜯어간 사람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아니 내가 더 거지라고 생각했어. 사실은 반대인데. 예? 아니 우리 저 형수님이 아니까. 아니 근데 그 실제로 또 돈을 다 아니 주시던가. 니는 돈 받지 말아요. 그러고 지금 2,000원 줬어 천상명이가. 주인의 인심이 그렇다 보니 이곳에만 오면 누구나 마음이 넉넉해진다. 상상의 옷, 뭐 가방 이런 거. 오늘 진짜로 행운이십니다. 선생님 자꾸만 하나씩. 오늘은 전각가 최기율 씨가 그림을 내놓았다. 옷이라는 게 있어. 우주상 옷. 이게 뭐냐면 그때 그림 한 점씩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 옛날에도 많이 줬어요. 옛날에도 많이 들어서 그 찍어서 여기 한 2장 드리고 여기 한 2장 드리고. 여기 전에 민병산 선생님이라고. 근데 그 선생님은 붓글씨를 쓰시는데 좀 특이하게 쓰신다고. 또 그림도 좀 특이하게 그리시고. 그래갖고 잔뜩 그려가지고 그날 만나는 사람들 다 공짜로. 그 전통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다 만나면 그날 다 공짜로 준다고. 근데 본인은 돈이 한 푼도 없는 분이었어.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옷도 깔끔하게 못 입어서 이제 이런 식당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지가 여기 식당에 왜 들어오냐고 막 쫓겨나고 그랬던 선생님이에요. 지난 85년 귀천이 문을 연 이래 바깥 세상은 정신없이 변했다. 그러나 이곳의 시간은 20년 전 그대로다. 사람 살아가는 이 역사가 그대로 있는 그런 집. 지금은 너무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급변하게. 근데 여기는 시간을 뒤돌리 가지고 패턴해갖고 있는 거지. 그런 걸 느꼈고 또 사람도 지금 인간관계도 생활 때 따라서 또 너무 빨리 급변하잖아요. 전보다도 머리로. 마음보다도 머리로. 근데 가슴으로 좀 살았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 여기 오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겠고 그래서 오늘 이게 참 보람됐다 싶고 또 이것도 이렇게 좋은 그림을 받아가지고. 그러나 이 낭만적인 공간도 대형 건물을 짓기 위해 8월 말이면 헐릴 예정이다. 20년의 세월로 빚은 역사와 향기도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옛 것을 사랑해야 앞으로 발전이 있지. 옛 것을 발전이 있다고 다 부셔놓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빌딩 가지고 관광명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 빌딩은 세계 어디 가도 우리 지금 현재 이 빌딩보다 더 많은 빌딩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요 조그만 장소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소야 이게. 이 이상 더 정답고 이 이상 더 사람의 마음을 평화스럽게 해주는 장소가 없어. 이거를 허본다는 게 정말 나는 그냥 막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으니까 내 가슴이 막 파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어? 어? 역사를 지키는 개발은 없는 것일까? 한 대학의 동아리 회원들이 인사동을 찾았다. 진정한 의미의 인사동을 탐험해보기 위해서다. 방자 수저가 뭐야? 방자? 이들의 눈에 낡은 수저는 낯설기만 하다. 방자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왜?
방자를 몰라요? 네. 처음 들어보네요. 아저씨 저희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방자 수저가 뭐예요? 방자 수저 때려가지고 만드는 거 두들겨서. 이거 그럼 실제로 옛날에는 수저를 때려서 만든 거예요? 재료가 뭐예요? 노? 옛날에는 이런 밥그릇을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서 만들어서 방자 수저라고 하는 거구나. 알고 나니 훨씬 친근하다. 여기 다 왔다. 여기서 이쪽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오작교를 설레는 마음으로 걷는 그녀들은 또 다른 곳을 찾아 나섰다. 이게 끝이야? 불행하게도 을사 경술 두 조약 때 외국 대신들의 모의처로 사용되더니 3.1 독립운동 때에는 그 조약을 무효화시킨다는 뜻으로 여기에서 독립선언식이 거행되었다. 달랑 안내문 하나밖에 없지만 새로운 발견이다. 그 역사의 아이러니의 장소인 것 같아요. 일제 일본의 매국노들이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팔려고 모의했었던 장소에서 또 우리나라 독립을 선언하는 곳이 이곳이잖아요. 그런 역사의 어떤 단면들, 아이러니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근처엔 충정공, 민영환의 한이 서린 장소도 있었다.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민영환은 1905년 11월 4일 보호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유서 한 장을 남긴 채 이 자리에서 자결했다. 인사동에는 조선말의 분노와 배신, 저항이 그대로 숨겨져 있다. 다음에는 이거 왜 수견이라고 쓴 거예요? 민영환 선생님이 을사조약 때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결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참 그 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민족혼이 살아있다라는 그 정신이 아직도 숨쉬는 것을 느껴서 그 감정을 누굴 뭐라고 표현할까 생각한 끝에 수견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율국 선생님 집터가 이번엔 이율곡 선생의 집터를 찾기로 했는데 쉽지가 않다. 네. 여기서 나가시면은 나가셔가지고 바로 여기 백상 빌딩 있잖아요. 이거요? 백상 빌딩. 여기. 바로 거기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거기에요. 그 마당에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웬일이야? 이 집이 아니라 이 터가 이 터 자체가 이율국 선생이 살던 집 터였다. 웬일이야? 이 집이 아니라 우리 이건 줄 알았는데 이 집 터가 이럴 수가. 어렵게 찾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안내문뿐이다. 집인 줄. 집 복원해 놓은 줄 알고 왔는데 저기는 식당이고 여기라 이렇게 비석 하나 세워졌다니. 허탈하기만 하다. 인사동이 너무 현대적으로 많이 변해버린 것 같아서 전통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봐서도 이렇게 안타깝고 곳곳에 너무 숨겨진 곳에 유적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도 오히려 이렇게 실망감도 좀 느껴지고 그런데 외국인들이 왔을 때는 오죽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또 우리도 먼저 의식 있게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인사동을 어떻게 지키고 보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인사동 토박이들의 요즘 화두다. 8년째 구시계점을 하는 김문정 씨도 예외가 아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한 200년 정도요. 200년요? 네. 당시 때는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다 수조각으로 해놨어요. 하나하나 200년 전에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수조각을 했는데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요가를 돌리면 이 바늘이 돌아가요. 이렇게 바늘이 돌아가고 이거는 이제 밥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계 내부가 보이는 거고. 오래된 시계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녀는 쉽게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다. 그녀가 젊은 나이에 예전의 시계를 들고 꿋꿋이 인사동을 지키는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그녀의 집안은 발 디딜 틈 한 곳 없이 골동품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것들은 다 뭔가요? 보다시피 우리나라 골동하고 좀 틀리게 화려한 골동이 많은데요. 중국 골동품이고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수집 콜렉션 하신 건데요. 시대별로 지금 쫙 나눠져 있어요. 뭐 BC 208년도부터 시작하면 거의 뭐 2000년이 넘은 거거든요. 어떤 게요? 이런 것 정도는요. 예. 30년 넘게 오로지 골동품에만 매달렸던 아버지였다. 딸에게 골동품 가게를 대물림하기 위해 일본 유학까지 시켰고 97년 세상을 떠나며 가게와 이 골동품을 가장 큰 선물로 남기셨다. 골동품을 보관할 때는 적절한 습도가 필요하거든요. 예, 안 그러면 이런 게 지금 이제 마른 상태니까 이게 다 갈라져요. 거실뿐 아니라 안방에도 유품들로 가득하다. 대부분 200~300년 정도 되는 것들이지만 아버지의 남다른 정성이 담겨 있다. 저는 제가 뭐 제 자아가 형성되기도 전 정말 갓난아기 때부터 이런 거를 집안에 이런 게 굴러다니다시피 했으니까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자연스럽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 지금 그 시계 골동품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네요. 그렇죠. 자연스러웠죠. 너무나도 남들이 뭐 나 이것 좀 이런 비즈니스 한번 해볼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나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거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이 골동품들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그녀의 소망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고서 수리 기능인인 김권영 씨의 작업장은 허름한 인사동 뒷골목. 수백 년 이상 된 낡은 고서를 수리하자면 남다른 정성이 필요하다. 책 한 권을 손보자면 보통 2~3일은 꼬박 매달려야 한다. 그러니 날씨가 아무리 덥다 해도 쉴 틈을 낼 수가 없다. 고소가 상한 거 그냥 놔두면 바로 이 책이 없어지게 되니까 소멸돼서 없어지니까 이 귀중한 책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원 복원을 해갖고 진짜 살려야 우리 문화 유산이 남지. 고서 같은 것이. 그래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책들이 다 중요한 책이 다 이제 훼손이 돼갖고 이것도 수리 안 해두면 뭐 이건 바로 또 이제 상하지. 민감한 한지를 한 장 한 장 떼내 붙이고 펴고 말리려면 정확한 습도 맞추기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 역시 17살에 처음 인사동에 와 10년 동안 도제로 일을 배웠다. 그러나 이제 남은 고서 수리 기능인은 그의 제자 서너 명이 고작이다. 큰일 났죠. 이 이제 문화재는 횟수로 가면 자꾸만 일할 건 생기고 숫자는 많고 보수할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그 한다 해도 질이 저 급수가 있듯이 이것도 뭐 한다고 해도 다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제대로 하려면 걱정이 좀 되시겠어요. 네? 아 이거 참 이런 걸 배우면 좋은데 젊은 사람들은 안 하려고 참 배워놓으면 좋은데. 문화유산을 복원한다는 자부심이 아무리 커도 돈벌이가 안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배우겠다는 젊은이들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
위쪽이 아무리 헐었어도 이 뒤쪽이 이게 딱지 얇지만 굉장히 질긴 종이에요. 한지. 그래서 요 수명이 같이 간다고. 위에 이 보관한 게. 그래서 이제 원체 이렇게 수리해 놓으면 요 이후에 수리하면 이건 또 수리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고 훼손되는 거거든요. 없어지는 거지. 책이 한 권, 중요한 책이. 우리 문화재가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의 나이 67. 10년이야 버텨본다지만 그 이후가 걱정이다. 일제 문화재 수탈과 전쟁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로 조상의 숨결조차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던 지난 100년. 인사동은 문화유산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역할을 했다. 급변하는 세태와 거대한 자본의 물결이 인사동을 다 쓸어버리기 전에 앞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서울 안국동 내거리에서 종로 2가를 잇는 약 800m의 거리. 낮은 기와 지붕이 가지런히 들어앉은 이곳은 아주 오래된 서울입니다. 관훈동, 견지동, 경운동, 그 정해진 이름은 따로 있지만 오랜 세월 우리가 불러온 이름은 단 하나. 바로 인사동입니다. 인사동 하면 좀 가장 서울에서 그래도 오래된 곳? 그리거나 좀 한국적인 것을 많이 갖고 있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 그 추억 그냥 인사동 거리가 저 유명하잖아. 응? 옛날 그 저기 뭐야 이 고서적도 있대. 나 그림 보러 왔는데. 누구나 한 번쯤은 거닐었을 혹은 꼭 한 번 거닐고 싶은 거리. 세월의 덮개가 짙어질수록 멋이 되고 가치를 더해가는 공간. 인사동길을 함께 걸어보시겠습니까? 언제부터일까요? 인사동이 전통의 대명사가 된 게 말이죠. 뭔가 한국적인 것을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은 의뢰 인사동길을 찾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나가는데 외국인들 선물을 주려고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기자기하고 한국적인 것들 많잖아요. 그릇을 샀어요. 그러니까 인사동 자주 오시나 봐요. 자주는 아니고요. 한번 외국인 친구 몇 명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거리도 거리지만 그 친구들이 더 감명을 받았던 건 이 작은 골목에서 있는 숨어져 있는 찻집, 그런 거는 외국에서 찾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인사동의 진짜 매력은 골목이라는 이분. 자신만의 숨겨진 명소가 있다는데요. 저는 여기나 저쪽을 주로 안 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휴지에 관광객들이 자기가 낙서를 하고 자신만의 낙서를 여기다가 묶어놔요. 근데 굉장히 원치 있지 않나요? 구불구불 휘고 꺾인 인사동 길은 조선시대에 형성됐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골동품 가게, 책방 등이 들어선 것은 1930년대부터라는군요. 지필목을 파는 한 필방을 찾았습니다. 요즘 이런 필방의 단골 고객은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서예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사진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이방인들의 눈에 뭔들 신기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마는 이 필방 사장님 특히 자랑할 거리가 많다는군요. 미셸 오바마. 네. 예. 미셸 오바마.
미국 대통령 기념 낙관을 만들고 영국 여왕도 찾아왔었다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님도 다녀가셨어요? 예. 그래서 아니 여기 99년도에. 원래는 엘리자베스 여왕님보다는 스페인 국왕 부부가 더 먼저 다녀가셨어요. 96년도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저는 코스타리카 대통령도 너무 좋았고요. 작년에 영국 청리분이 오셨는데 너무 좋았죠. 너무 잘생기셨더라고요. 인사동에서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제가 가게 오픈해서 한 지가 이제 27년 된 거니까.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필방을 이어받아 일해온 지 27년. 그동안 많은 필방들이 문을 닫고 인사동을 떠났지만 사장님은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버리는 예전만 못하지만 인사동을 떠난 삶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계 각국 사람이 말이 안 통해도 그냥 해피한 거 그거죠. 그냥 해피해요. 그냥 해피한 거. 예. 물론 먹고 사는데 다 이게 경제적인 게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니까. 또 우리는 항상 그냥 부자예요. 마음의 부자. 이렇게 인사동엔 인사동다운 풍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1970년대 들어서기 시작한 화랑들입니다. 한때 사람들은 인사동에 그림 보러 간다고 했죠. 우연찮게 사람들의 발길을 따라가다 보면 미술품 경매 현장을 구경할 수 있는 곳도 인사동입니다. 자주 오시나 봐요? 많이 다녀요, 여기죠. 큰 경매장은 여기가 큰 경매장이고 지금 경매장 많이 다녀요. 지금 경매장. 내 수준에 맞춰서 다니니까. 작품번호 1번 최영님의 남과 여입니다. 참가자들의 눈치 작전에 은근히 긴장감마저 감도는데요. 730만 전주수 950만. 최근엔 다른 곳에도 화랑거리가 많이 생겼지만 미술품 애호가들에게 인사동은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30만 원씩 복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사동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부터 우리나라 이렇게 화랑계를 거의 이끌어왔던 곳이고 그 화랑이라든지 또는 그 이어진 손님들은 여전히 계속 거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리에 많이 다니시진 않지만 꾸준히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따뜻한 밥 한 그릇, 술 한 잔을 찾아 사람들이 인사동 골목으로 스며듭니다. 인사동 골목 어디를 가나 밥집 하나 정도는 만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좀 들어가도 될까요? 괜찮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다 오픈 준비생 보니까 뭔가 지금 테스트 해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 진짜 소스 개발해가지고 소스 개발해가지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근데 성공적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한식의 날에 맞춰 개업을 준비 중이라는 사장님. 인사동에 어울리는 소박하고 담백한 한식당을 만들고 싶다는데요. 과거에 이 인사동이라고 하는 데가 피막골이라고 있는데 그 거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거리였는데 굉장히 많이 아쉽죠. 그래서 여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당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창업하게 된 거예요. 개업 전까지 이웃 주민들을 초청해 나름의 시식회를 열고 있는데요. 평가를 기다릴 때마다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나가는 건데 그릇만 요 그릇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맛 괜찮았어요? 네, 고기는 아주 좋아요. 근데 제가 원래 단 걸 안 좋아해서 조금 달기는 한데 제 입맛에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네, 만족하세요? 기분 좋은데요? 좋으세요.
가게 밖이 어수선하다 했더니 옆집에 찾아온 손님들이었습니다. 여기 산지 4년 된 집인데.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하는 건데. 마무리요? 이제 문 닫고. 어머. 저 여기로 오세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어머 어떡해. 네. 예당은 유명한데요. 제에서 마지막으로 전시했어요. 제가 갤러리 주인 겸 공예하거든요. 인사동 너무 오래 했었고 인사동이 좀 너무 많이 변하고 그러니까는 옛날에 인사동을 지키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쉽지가 않고 그리고 오래 일했죠. 좀 쉬어도 될 것 같은 나를 위해서 쉬어도 될 것 같은 인사동과 함께한 33년. 초등학교 후배들이 그녀를 위한 송별 파티를 마련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막 나보고 슬프거나 섭섭하지 않냐. 근데 아직은 마무리를 잘하려고 애를 쓰니까 섭섭한 건 몰라요. 잘했건 잘했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좀 쉬어줘야 돼요. 맞아. 그동안 인사동은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기에 그 변화가 때론 낯설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뭐 화랑이라든지 골동품이라든지 또 예쁜 그 좋은 공예품 가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여유롭고 좋은 풍경들이 많았죠. 그리고 굉장히 그 문화를 사랑하는 부인들이 많이 인사동에 오셔서 좋은 것들을 보시고 그러셨죠. 저는 여기 삼보일배로입니다. 삼보일배. 삼보일배요? 거룩한 마음으로 와요. 경건한 마음으로. 왜 무슨 일이요? 언제? 술이 있으니까. 친구가 있으니까. 세월은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동은 여전히 인사동입니다. 이른 아침, 거리는 인적 없이 호젓합니다. 점포 대부분이 9시 이후에 문을 여는 인사동에서 유난히 부지런한 분이 계셨군요. 아침 일찍 오셨네요. 네, 일찍 나와요. 아주 오래된 습관처럼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일상은 시작됩니다. 태극기는 뭐예요? 이제 걸라고요. 아니 오늘 기념일도 아닌데? 아니 매일 걸어요 나는. 365일. 그거 왜요? 이제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아버님은 여기 가게 문 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40년. 40년이요? 40년 전부터 기념품 가게를 하신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게 화랑했죠, 화랑. 화랑, 표구. 화랑, 표구 그런 거 하다가 이제 기념품으로 돌린 거죠. 돌리신 이유는 뭐예요? IMF 터진 이후. 1997년도 IMF 터졌잖아. 그 이후로. 모든 그 시설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40년 전에 쓰던 그 솔이 있어 풀솔 40년 전에 내가 쓰던 솔 그거를 내가 집에 갖고 있어 지금 하나 여기는 없고 집에다 대다 놨어. 돈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그걸 간직하고 싶은 거 있지. 추억? 그렇지. 추억이라고도 볼 수 있고 내가 그걸로서 이게 인생을 사니까 어젯밤 만난 공예가 김경숙 씨 가게도 이제 곧 추억이 될 겁니다. 이곳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 주문 들어온 거 제가 지금 보내야 됩니다. 차분히 마지막을 준비하는 손길에선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마지막 다시 떠나보내는. 네, 마지막. 반평생을 보낸 골목에서 쉽게 발걸음이 떨어질 리 없습니다. 떠나면 그뿐인데 새로 들어온 이웃에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
이 집은 간판을 새로 달고 선생님은 이제 이거. 간판 내리고 이게 다 진짜 재밌다 우리 한장 아이러니컬이야. 제가 20대 인사동을 들어왔는데 60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지루한 마음 없이 하루같이 했던 것 같아. 매일매일 새로운 상품을 작품을 디자인하고 체크하고 또 디스플레이하고 또 새로운 고객을 만나서 설명하고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인사동을 떠나도 마음은 항상 이곳을 맴돌 거라는 걸 말이죠. 인사동은 확실히 20, 30년 전과는 다릅니다. 상점은 현대적으로 변모했고 거리는 젊은이와 외국인 관광객들로 넘치죠. 하지만 숨어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굽이진 골목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어쩌면 진짜 인사동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무슨 작업 중이세요? 본 작업이 아니라 수리요. 아, 제작. 손이요? 수리 제작. 병풍. 얼마나 되셨어요? 하신지는? 이제 저는 아직 초짜예요. 저보다 더 많이 오래 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25년 됐어요. 25년이요? 25년이 초짜인 거예요? 25년 경력도 초보에 불과하다는 건 겸손의 표현이겠지만 그만큼 표구 일을 배우려는 젊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15년 전? 그때만 해도 이게 호황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는 차츰차츰 하얀 길로 내려가가지고 전시 같은 경우도 가면은 그냥 이 표구를 안 하고 액자용으로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일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인사동 같은 경우는 가게세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 앞에 있다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땐 100평 규모의 점포에서 일한 적도 있지만 이젠 병풍을 돌려 세우려면 밖으로 나와야 할 만큼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소문난 솜씨 덕분에 전국에서 일감이 꾸준히 들어오는데요. 이 대형 병풍은 제주도의 한 특급 호텔에서 맡은 거라는군요. 이 한지가 경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첩. 접었다 보면. 아, 종이에 그 정도 힘을 갖나요? 그러면요. 이 한지가 1000년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지가 좋은 거예요. 천년의 향기를 지닌 한지처럼 도드라짐 없이 담담한 이들의 손길도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가치를 더해갑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그럼 하신지는? 저요? 저 형님보다는 내가 경력이 좀 길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일찍 시작하셨나 봐요. 네.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19살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이게 호텔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진짜 한국에서 최고 호텔이라는 곳에 다 내가 작품을 걸어놨다는 게 해왔다는 이제 그게 자부심을 느끼죠. 장인이시네요. 그죠? 장인을 목표로 하고 있죠. 친구들이 그러죠. 장인 해라고. 무심하게 걸린 간판에 이끌려 안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보가구 수리하는 곳이에요. 가구 수리점이요. 옛날 가구.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놓치고 지나갈 법한 작은 작업실.
대패질하는 거 진짜 오랜만에 저 봐요. 아니 저는 사실 그 목수일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돌팔, 보통 말하는 돌팔이에 가까워. 골목의 숨은 장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결같이 자신을 낮춥니다. 바깥 이 프레임이 이제 자꾸 부러져. 그의 작업실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어셈블을 했으면 좋겠는데 막 뒤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장님이 다 이렇게 뒤틀린 것도 잡아주신다고 그러셔가지고 나무 구조 자체가 이 동심원이잖아요. 두 분은 오늘 요 인사동에 왜 방문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 족자. 젊었을 때 만들었던 그 저기 유명한 어른이 써주신 액자나 족자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 외국에 놔두니까 마르고 그래서 제 족자 하느라고 저기 선생님 찾아갖고 와서 마침 고가구 그런 분 있냐고 여쭤봤더니 지금 여기까지 손수 데려다 주신 거예요. 가구라는 건 보고 나면은 그 시절에 만들었을 때 가구 재료가 지금보다 훨씬 우월해요.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고가구 수리를 맡기는 사람이 드물어 요즘은 직접 가구를 만들 때가 많다는데요. 그래도 그를 가장 설레게 하는 건 옛 가구를 만지는 일입니다. 제가 복원하고 나면 원 사용자보다 더 많은 것을 그 가구의 그 내력이라든가 그런 저기 과거의 흔적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느끼면서 일체감이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애정과 정성. 그것은 마치 생명을 불어넣는 일과도 같습니다. 국악 연주가 한창이군요. 이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어쩌면 인사동에 가장 잘 어울리는 소리를 이제야 만난 것 같습니다. 무슨 연습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희 여기 인사동에 여기 저 홍보관인데요. 여기서 그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이렇게 관광하러 오시면 이렇게 우리 국악들도 좀 알려드리고자 해서 저희들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거기부터 해볼까요? 234부터 할까요? 네. 시작. 젊은 국악 연주자들이 이번 4월부터 인사동에서 무료 국악 공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타악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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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원래 취지는 그거였어요. 인사동에 가면은 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국악을. 예. 인사동이라는 곳에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통 음악과 전통의 볼거리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저희가 결성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따로 돈을 주고 국악 공연을 잘 안 봐요. 서양 음악 공연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을 주고 봐도 국악 공연은 단돈 5만 원이라도 아까워서 안 봐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남인사 마당에 그냥 공짜면은 와서 그냥 보는 거예요. 젊은 국악인들의 열정 앞에서 어쩐지 마음이 미안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사동은 낭만의 거리입니다. 지휘봉 따라하는 연주가 소박한 찻집에서 아직도 시낭송회가 열리는 곳이 인사동이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밤이면 이 찻집은 빈자리가 없습니다. 달빛 패고드는 매화 그림자 벗삼아 그냥 못 들은 척 문 꼭 걸고 있거라. 이상입니다. 사실 읽어보세요. 이 신앙송 모임을 13년째 이끌어오고 있는 사람은 이생진 시인입니다. 요즘 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더라도 대단히 고맙고 정서적으로도 100세 넘게 살 것 같아요. 인사동을 내가 사는 동안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항상 하고 있어요. 아르리에 있는 노란 집에 가서 노란 목도리라고 노란 해바라기를 그리며 술을 마실래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노랗게 취한 별이 되고 싶어요.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인사동에 그래도 마지막 금요일 하루만이라도 모여서 서로 시를 얘기하고 미술을 얘기하고 이렇게 또 그걸 가지고 또 즐길 수 있는 지금 보셨지만 음악이 나오고 그러는 걸 보면 참 좋잖아요. 오늘 하루만큼은 옛날로 돌아간 것 같으세요? 예, 그런 지금 또 이거 지나고 나면 또 마지막 금요일 기다려야죠. 시가 살아있다. 시 낭풍이 살아있다. 시인은 살아있다. 네.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음이 푸근해지잖아요. 인사동 단어만 들어도 가면 뭔가가 우리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인사동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훈훈해진다 그럴까? 아직까지 그래요 저는. 네, 이생진 선생님이 인사동을 지키고 계시지. 산 넘어 남촌에 누가 어딜 가시게 어떤 이는 이제 인사동이 더 이상 인사동이 아니라고 한탄합니다. 자꾸만 옛 모습을 지워내는 세상의 변화가 안타까운 탓이겠죠. 하지만 골목의 풍류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거리에 들어서면 발걸음이 느릿해집니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낯선 풍경에 눈길을 주어도 좋을 주말. 전통과 현대 미술이 공존하는 인사동 화랑은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듭니다. 어때요? 보기 힘든 지금 그렇게 동양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서양적이지도 않고 좀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어서 지금 저도 그런 느낌 좀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인사동에 지금 외국인들이랑 한국인들이 있는 거 봤을 때 가장 어울리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국에 갔을 때 그냥 미술관이 좋아서 갔지만 그 옆에 관람하는 거 하고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나 아니면 쇼핑이 같이 어우러져 있을 때 훨씬 더 가고 싶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인사동 최고죠. 한국에 특히 서울에서. 네. 인사동도 전통도 있고 지금 뭐 전통 많이 퇴색해 간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도 전통이죠. 미래의 그 후배들한테는.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어디를 가는 걸까요? 작은 화랑 안이 부산스러운데요. 무슨 준비를 하시는데 이렇게 바쁘게들 움직이세요? 개인적이고요. 개인적 오프닝 준비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가 전시회장인 거예요? 네네. 아니, 열어놓지 마봐.
어느 분이 개인전을 여시는 제가 공간입니까? 작가입니다. 딸의 첫 개인전을 위해 지방에 사는 어머니가 바리바리 음식을 싸들고 오셨습니다. 상 차리시는 기분은 어떠세요? 좋죠. 아침에 8시에 나와서 지금 도착했어요. 너무 설레고 부산에서 지금 예, 이쪽에 올라오신 거예요? 아침에 8시에 출발해서 새벽에 차 끓여서 다시 만들어서 아무래도 어머니의 손재주가 딸에게 그대로 전해졌나 봅니다. 대학원 졸업 작품이자 첫 개인전. 인사동 아닌 다른 곳은 생각할 수 없었다는군요. 전시의 제목은 뭐예요? 그대의 손이라고 그대의 손. 네. 모든 이의 손을 담고 싶어서 노동하는 손을 담고 싶어서 그대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작품이 제일 마음에 가는데요. 이건 어떤 느낌의 작품이에요? 향기가 나와가지고 축 늘어진 손이잖아요. 담배 한 개피를 손에 끼고 축 늘어진 손이 그냥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휴식이 될 수도 있고 삶이 곧에서 그런 느낌, 뭐 축 늘어진 느낌이 될 수도 있고 뭐 보는 사람들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아버지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제일 애착이 가는 작품이에요. 네. 한 신진 화가의 꿈이 인사동에서 자랍니다. 어쩌면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곳이 인사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찻집이라고 적힌 걸 보고 왔는데 찻집이라고 하기엔 분위기가 묘하군요. 지금 딱 와보고요. 사실 찻집으로 써 있는데. 그렇죠. 좀 찻집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저기 간판에 저희가 막 붙여놨는데 사진이랑 그런 거 붙여놨는데 보셨어요? 아니요. 여기다도 보면 지금 이게 예전에 그린 거라 다 그러는데 여기 트레디셔널 티 해놓고 라이스 케이크, 떡구이 이런 거 해놓고 저 우리 두 친구요. 언니 동생 맞죠? 자매 맞죠? 네. 근데 혹시 쌍둥? 네. 쌍둥이에요? 누가 언니예요? 제가 언니고 일란서 쌍둥이에요. 어머니와 함께 찻집을 운영하는 쌍둥이 자매는 어린 시절부터 이곳 인사동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액자 일을 한 30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액자 일을 액자 만들고 그림 넣고 막 그런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되게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다 이제 갑자기 쓰러지셔서 건강이 나빠지기 전까지 인사동에서 오랫동안 액자 공방을 해왔던 아버지. 공대를 다닌 아름 씨가 뒤늦게나마 그림을 시작한 것도 그 시절의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거리에서 그림 그리는 화가분들도 많았어요. 그런 거 보고 어떻게 저렇게 단시간 내에 똑같이 그리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동이 그런 힘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이렇게 노력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네. 맞아요. 정식으로 그림을 배운 적은 없지만 아름 씨는 이 찻집의 화가입니다. 3점? 팔았어요. 3점. 오 진짜요? 가격은 높지 않지만 그지? 그래도 꽤 높아. 이 수준에. 근데 그게 다른 데는 아닌데 인사동이라서 그렇게 팔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연두색? 노란색. 인사동은 그런 곳입니다. 이거? 먹고 살고 일하다 보면 어느새 스며들어 기어이 인사동스럽게 만드는 곳. 생활의 그냥 한 부분 같아요. 그냥 생계도 되고 그리고 어떤 그냥 언니가 일하는 그냥 작업 공간도 되고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모임 공간도 되고 그냥 한 일부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인사동에
그래서 이렇게 인사동 오면 항상 저한테 연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떤 이미지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네. 인사동에. 인사동 거기에 쌍둥이 있는데 네.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곳에 가면 쌍둥이 자매가 내주는 모과차 한 잔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뭐 가서 저녁 시간이 되는 거지. 저녁 시간에. 저녁 시작이죠 뭐. 사실은 간판 같은 거 잘 안 켜도 손님이 찾아 들어오셔요 원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날 불쑥 찾아가도 꼭 반겨줄 것만 같은 곳이 있죠. 올 때마다 이렇게 반겨주시네요. 그리고 또 올 적마다 계란 후라이. 아, 계란 후라이. 올 안 주면 때마다 서운해하지? 또 안 나오면 서운해가지고 이모 어제 계란을 잊어버렸냐고. 그렇지, 계란 후라이. 걸쭉한 입담을 자랑하는 이둘남 사장님의 주막은 고향 같은 곳입니다. 이거를 내가 30년 했잖아. 참. 이거를. 예, 이거를 한 30년 했잖아. 아이고. 이 국밥 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음식을 많이 오래 했으니까 드신 사람도 많겠지. 자, 국밥 하나 나왔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마음은 금세 풍성해집니다. 48,000원. 19살에 빈손으로 인사동에 와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악물고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하민 꼭 보시오. 팬티 2개. 입은 옷에 팬티 2개. 팬티는 갈아입어야 되니까 팬티 2개하고 입은 옷에 아끼 싶은데.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남의 집에 일해가지고 내 가게까지 온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럼요. 어머니. 거기 앞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남의 집 살이 할 때에 가게 한 사람들 지금도 그 가게들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좀 오뚜기지. 둘남이 따님 쭉 이렇게 살아오신 거 보면은 어떤 거 같아요? 뭐 어때 뭐 좀 하는 거 보면 안 됐고 안타깝지. 그렇지 뭐. 그래도 씩씩하게 잘 살아요 나. 씩씩하게 산다. 이거 골목에서 대량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거든. 주막엔 골목을 들락거리던 가난한 예술가들의 밥 타령, 술 타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음에 남는 이가 있는데요. 이게 영대 그림이에요. 이게 이 밑에 우주를 그리다 이게 우리 강용대 그림이에요. 16년 전 요절한 강용대 화가. 이 사람 있을 때가 제일 좋았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 강용대를 마음속에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지금도. 어머님의 이 가슴 안에는 많은 작가님들이 있어요. 살아 계시네요. 많이 있어요. 여러 사람 있지. 안타까운 사람도 있고 좀 더 살았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제 그 중에서 이 용대가 제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이걸로가 내가 컵을 만들었어요. 용대가 그리워가지고. 기억은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았습니다. 기댈 곳 없던 영혼들을 위로해주던 그때 그 시절의 풍경이 그리워집니다. 오늘도 가난한 예술가들의 꿈은 피어오릅니다. 어떤 모습이 진짜 멋진 걸까? 멋진 것보다 누구라도 말없이 반겨주고 마음을 열어줄 것만 같은 인사동의 밤입니다.
일요일은 인사동길이 가장 붐비는 날입니다. 촬영 첫날 찾아갔던 필방. 김명 사장님의 필방은 연중무휴입니다. 멀리서 온 손님이 헛걸음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죠. 대구에도 필방이 많은데 이제 여기에 이 집 붓을 이 집 붓은 특히 한글 쓰의 붓은 뭐 특히 더더욱 명신당 붓이 최고로 치죠. 저런 말 들을 때가 저희 좋으시죠?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예. 네, 늘 15년째 변함없이 쓰고 있으니까. 인사동이 그래도 인사동일 수 있는 이유는 낮은 지붕 아래 들어앉아 묵묵히 세월을 견뎌내는 이 사람들 덕분일 겁니다. 오로지 그냥 인사동 자체가 그냥 내 터전이다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늘 설레죠. 그냥 생활 시작 자체가. 이게 정말 몸이 아프다가도 내 터에 나가면 도로 기운이 생기고 또 오시는 분들 보면서 또 힘이 더 나고 그렇죠. 고가구 수리점도 어김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 만들던 나무함이 그 사이 모양을 갖췄습니다. 오늘은 다른 작업이네요. 하시는 게. 예. 요 함 만드는 과정인데 다음 공정이에요. 아우, 눈 안 매우세요? 예, 맵고 눈물 나고 그럽니다. 목수는 함부로 서들지 않습니다. 가구든 삶이든 과정에 충실하지 않고선 좋은 결과물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요. 제일 여기 나오면 가장 마음이 편하고 가장 이곳이 저한테는 가장 낙원이에요. 사실은 더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서 좀 제가 여기에 도태되지 않고 좀 제가 이런 작업을 하면서 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시간의 향기 그윽한 사장님의 낙원이 오랫동안 변치 않길 기대해 봅니다. 인사동은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머물다 가는 길입니다. 바람을 타고 물길을 따라 늘 서둘러 걷느라 그동안 우리는 인사동의 진짜 얼굴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봄 인사동을 다시 바라봅니다. 깃을 세우고 흘러간다. 지난 날 나에게 거친 풍랑 같던 낯선 풍경들이 저만치 스치네.